노후창호를 철거하면 옛날의 시공 방식이 겉만 우레탄 폼이 이렇게 쳐져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걷어낼 수 있는 데까지 걷어내고 빈 공간은 새로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채워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창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를 보고 싶으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창을 철거 후 보면 아는데요. 모든 창이 이렇게 우레탄 폼이 끝만 묻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틀 폭이 전체에 있어서 이 정도 단열재만 사용이 되면 창틀 주변의 단열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희석입니다. 창호를 한번 교체하면 적어도 20년, 많게는 30년까지 사용할 걸 고민하고 창호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부영 1단지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층에 위치했고 거주 세대로서 총 7세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일 2개소에 몰딩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를 하면 몰딩은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후창호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히 거주 중에 원데이 시공은 하루 안에 철거부터 설치, 마감까지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창호업체 선정에 있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PNS 창호 다이렉트에 이렇게 가격 인적을 받아보시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버짓에 맞다라고 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실측을 하게 됩니다. 거주 중이기 때문에 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측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알루미늄 창호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창호들은 대부분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창호라는 건축자재는 사실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 직후에는 품질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창을 만들어지는 그 구성품들이 전부 내부에 중요한 보강재와 각종 부자재들이 숨어 있고요. 그리고 창을 설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창틀 주변에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채우고 실리콘을 치게 되는데요. 안에 채워지는 우레탄 폼이 과연 얼마나 밀실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지는 창이 마감되고 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성능을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 PNS 창호 다이렉트는 성능이 처음 설치한 그 성능 그대로 20년, 30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창도 만들고 FM 시공을 하는 게 그 목적에 있는 거죠. 실측된 창은 직영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 시험 성적서 그대로 나오는 성능으로 만들어서 출발을 합니다. 로유율이 적용된 곳은 단열 감봉과 알본 가스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고품질의 성능을 기본 옵션으로 다 넣은 게 특징입니다. 시공에 필요한 각종 실리콘, 우레탄 폼, 고인목, 칼부러, 조그마한 피스까지도 전부 품질이 검증된 본사에서 준비된 제품으로만 구성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공 당일날 현장의 모습인데요. 알루미늄 창호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는 목재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현장 진입하게 되면 보양 작업을 먼저 하고 창짝 철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설치 방식에 있어서는 창을 철거하고 나면 레이저를 활용해서 레벨을 띄워놓고 고인목을 활용해서 레벨을 잡아주는 공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노후창호를 철거하면 옛날의 시공 방식이 겉만 우레탄 폼이 이렇게 쳐져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걷어낼 수 있는 데까지 걷어내고 빈 공간은 새로 이렇게 우레탄 폼으로 채워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창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를 보고 싶으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창을 철거 후 보면 아는데요. 모든 창이 이렇게 우레탄 폼이 끝만 묻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창틀 폭이 전체에 있어서 이 정도 단열재만 사용이 되면 창틀 주변의 단열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창을 실측을 하시는 분들은 창틀과 벽 사이에 10mm에서 15mm 정도 사이를 남겨두는 게 우레탄 폼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간격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실측하실 때 이런 우레탄 폼을 가득 채우려면 공정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레탄 폼 자체 폼도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5mm도 안 남기는 현장을 저는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남기고 우레탄 폼은 끝만 살짝 치는 그런 시공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창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보강재인데요. 보강재가 들어가야 될 이 공간에 보시다시피 보강재가 없다 보면 이 창이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성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열만의 문제는 아니죠. 습기 또한 외부에 있는 습기가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고 방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생기고 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철거가 끝난 후 고인목으로 설치한 모습인데요. 고인목은 이 작은 공간에도 이렇게 촘촘하게 설치되는 게 특징입니다. 우레탄 폼으로 살짝 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은 창을 설치하는 현장에 가보면 다른 현장을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요. 레벨을 맞춰서 촘촘히 고인목을 설치하는 게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창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고인목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창 틀이 변형이 오는 걸 방지를 해주는데요. 고인목 설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창짝이 닫혀 있을 때 무게 받는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외의 공간을 고인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 또한 창의 품질에 장기적으로 성능이 유지됨에 있어서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창틀이 설치된 부위는 10mm, 15mm 공간이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 폼을 치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를 실리콘으로 또 더 두껍게 마감을 해야 돼서 실리콘은 양이 소비가 많이 되더라도 이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오랜 세월 안 터지고 유지를 하려면 넓고 두껍게 시공되는 게 최선의 시공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감된 모습인데요. 넓고 두껍게 실리콘 마감이 되고 내부에는 변성 실리콘으로 이렇게 넓게 두껍게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 현장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이 고객님이 이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충남 태안의 주택에 한 고객님이 충남 태안이 이제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습기가 항상 문제였던 동네였거든요. 저희 창호를 교체하시고 나서 습기가 잡혀서 집에 곰팡이도 피지도 않고 습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고객님이셨는데 그 고객님이 겨울이 지나고 아드님 댁이 이번 현장이었는데요. 고객님이 직접 아드님에게 PNS 창호 설치를 권하셨고 그 아드님이 실제로 저희가 설치하는 동안에 계속 현장에 계시면서 저희 시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노후 창호 교체하시는 많은 분들께 참고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